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휴대폰 화면. 그 작은 액정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글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보낸 장문의 문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오빠랑 상의했는데 결론 났어. 우리는 엄마가 그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인 줄 몰랐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그게 노동이야? 시어머니는 몸 안 좋으셔도 올라와서 봐주신다는데 엄마는 건강하면서 돈 300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실망이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편하게 살았잖아. 우리가 명절마다 용돈 드리고 챙긴 건 생각 안 나? 그런데 손주 좀 봐달라는 부탁 하나를 못 들어줘? 남편이 그러더라. 돈도 고른 장모님한테는 애 맡길 수 없다고. 그리고 앞으로 용돈도 없을 거고 주말에 찾아가는 일도 없을 거야. 엄마가 돈 좋아하니까 그 돈 벌러 나가시든가 알아서 해. 우린 이제 엄마 없는 셈 칠 테니까 연락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아프다고 우리 찾지도 마.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져.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돈독이 올랐다니요. 해준 게 없다니요. 남편 잃고 식당 설거지, 파출부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벌어서 지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킬 때 집 보태준 건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혼자 편하게 살았다니요. 자식들 부담 안 주려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아등바등 모은 돈으로 내 노후 준비한 게 죄입니까? 시어머니 핑계를 대는 것도 기가 찼습니다. 사돈 어른, 허리 수술하신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 아픈 분을 기어이 서울로 불러올려 고생시키겠다는 신보도 괘씸하고 그걸 효도인 양 포장해서 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도 역겨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엄마 없는 셈 치겠다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단지 공짜 육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의 모정모징을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는 협박.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매달리면 딸은 거봐. 엄마가 전내하며 저를 더 우습게 볼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올 딸의 차가운 목소리를, 사위의 비웃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엄마 미안해. 내가 밤에 술 한잔하고 실수했어라는 문자가 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미련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가족 채팅방을 확인해보니 딸과 사위가 방을 나가버렸더군요. 프로필 사진도 손녀 사진에서 풍경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철저한 차단. 정말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에게서 반찬 좀 보내줘. 주말에 갈게. 연락이 왔을 텐데 휴대폰은 먹통이 된 것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어머, 영순 엄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요즘 따님네 자주 안 오나 봐. 손녀딸 본지 오래됐네? 평소 같으면
딸 자랑, 손녀 자랑을 늘어놓았겠지만 그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네. 애들이 바빠서요. 얼버무리고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들키는 게 죽기보다 창피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헛지었구나. 남들 다 부러워하는 번듯한 직장 다니는 딸 사위 두면 뭐합니까?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패륜아들인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친구인 순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저와 처지가 비슷해 속 이야기를 자주 하는 친구였죠. 영순아, 너 소식 들었어? 내 딸내미 말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식? 우리 딸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네 딸이 동네 미용실 와서 떠들고 갔다는데. 글쎄, 내 욕을 그렇게 하고 갔대나 봐. 뭐? 내 욕을? 그래, 엄마가 돈만 밝혀서 연 끊었다고. 늙어서 노망이 났는지 자식한테 빨대 꽂으려고 한다고. 미용실 원장이 나한테 넌지시 물어보더라. 너 진짜 딸한테 돈 300 달라고 했니?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짓은 쏙 빼놓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제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으로 저를 돈에 미친 노인네로 만들어서요.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게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 할머니, 딸한테 돈 뜯어내려다 버림받았대. 역시 겉만 봐선 모른다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슬픔은 어느새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 참고 내 얼굴에 침 뱉기라 참았는데 저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짐이자 뒷담화 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인간들. 그들이 내 자식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없는 사람 취급하고 뒤에서 험담까지 해? 좋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돈 밝히는 엄마가 진짜 뭔지 보여주마.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남겨준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딸의 결혼 자금으로 보태줬던 전세, 보증금 영수증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동안은 어차피 죽으면 다 자식들 건데 하며 아끼고 아껴서 물려줄 생각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돈은 제 피와 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걸 저런 배은망덕한 것들에게 한 푼이라도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늘 입던 펑퍼짐한 몸빼 바지가 아니라 아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늙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네, 상담 좀 예약하려고요. 증여 취소와 유언장 수정에 관해서요. 아, 그리고 빌려준 돈 반환 소송도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문 밖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복수. 아니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교육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혹독한 참교육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저 몰래 꾸미고 있었던 기가 막힌 꿍꿍이 속을 말이죠. 변호사님이 보여준 서류 한 장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냐고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 같은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육아, 거부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 한 채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먹잇감이었다는 진실. 그 충격적인 비밀이 다음 편에서 밝혀집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분노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